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기업 이야기까지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MTN 이종구 부장님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이슈부터 봐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 끝났고, 어제 오늘 얘기는 디디 출싱, 중국이 이제 자국 기업들 규제 강화한다고 하면서 디디 출싱이 또 상장한 지 얼마 됐는데 급락하고 난리가 아닌데요. 이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예, 일단 디디 출싱 포함해서 네.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좀 급락하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앱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신규 것 가입을 같습니다. 못하게 막았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주요한 이슈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계속 창당 100주년 얘기 나오지만 이제 6중 전회라고 해서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제 육중 전회 같은 경우에 요번에 19기가 이제 10월 달에 열립니다. 근데 이제 열리는 기준점 자체가 내년이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이 연임 부분에 이제 세팅 작업의 어떤 발판의 이제 무대가 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예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오캉 선언하는데, 이제 샤오캉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하는데, 이제 중국에 사실 이제 선부론하고 공부론 이게 2011년도에 한번 좀 대두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요걸 좀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부유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 양극화되는 부분을 이제 좀 줄이자라는 이런 공부론이 그때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시진핑과 좀 다른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때 좀 공론화도 안 되고 좀 무마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워낙 양극화가 크다 보니까 그런 공부론을 지금 그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내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탄소 이제 정책 구체화가 되고 있고,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 지금 현재 16% 정도 수준인데, 이거 2030년에 30%로 이제 이끌겠다. 그리고 이제 소비와 공급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중국 제조업의 부활해서 이제 이익 리밸런싱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민은행의 이제 제조업 대상에 이어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포함한 영세기업에 이제 대한 금융지원 확대, 이런 부분도 이번 이벤트로 이제 좀 짚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네. 예. 앞서 이제 디디 얘기도 했는데 기업별 이슈도 좀 눈에 띄는 거 짚어주세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반도체 부분의 SMIC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핵심 기술 인재가 최근에 좀 사퇴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 또 중국 기술주 투자 리스크가 높다 해서 이제 말씀하신 디디 출싱, 알리바바, SMIC 이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더한다, 이런 뉴스가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또 이와 상극되게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과 선전에 13조 넘는 금액을 들여서 4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공장이 있는 상하이에 또 14조 원을 들여서 초미세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반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안에서도 본인들이 할 건 한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신재생 전기차 신소재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요 관련한 이제 기업 종목은 장성자동차가 2025년까지 이제 신에너지차 모델 비중을 80%로 늘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펙스 전기 설비, 이제 제약, 철강, 이게 이런 부분 쭉 나열될 수 있는데, 요 관련해서 선전시에 이제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래서 심천고속도로나 자오샹 고속도로, 개발전기 등이 이제 그런 해당 종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산업 기업 이슈부터 살펴봤고요. 또 저희가 차이나 TV 시간에는 유망 중국 기업도 한 기업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연일이 공부하는 기업이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유망 기업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부탁합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상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통책 의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라고 써 있듯이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상장을 한 의료 기업인데요. 치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될수록 점점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점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시술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들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고 수혜를 받을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통책의료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20조 3,2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오스템 임플란트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중국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다고 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5,5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얼라인 테크놀로지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치과 이 치아 교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바로 이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54조 3,9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1조 17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네, 통책의료인데요. 이종구 부장님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국내의 어떤 또 치과 의료 기기하고 비교하기는 또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플랫폼이나 범위가 넓은 것도 같습니다. 통책의료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재작년 그 11월 정도에 그 처음 차이나TV를 머니투데이에서 했을 때 그 네. 글로벌 530이었나요? 아침 프로에 제가 한번 네.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벌써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400 위안까지 올랐다가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핵심은 실제적으로 그 중국이 지금 치과 치료 인구 고객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이 핵심 전략이 2018년 하반기 12월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민들레 플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원을 중심으로 지역 치과하고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면서 본원과 분원 체계를 이제 확립해 나가는 이제 치과 시장을 이제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이제 굉장히 좀 확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매출이 감소해야 되는데 국내도 다 뭐 치과 치료 못 받았다가 작년에 올해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 관련주 막 뜨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차트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매출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보면 매출은 크게 안 늘었는데 이게 이제 지배 순이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줄었죠. 이게 이 아까 전에 민들레 그 플랜이라는 그런 이제 이 조직과 좀 관련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점유율을 50%, 51%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최소의 운영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21년 1분기 들어서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돌아섰고 매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배순이익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느 나라든 소득이 올라갈수록 건강, 특별히 치아 건강 이런 쪽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중국 내 시장은 서두에 이 그 치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성장률, 지금 우리가 다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전기차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외부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미국 간의 대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요소가 되죠. 그러나 이 사람 몸에 관련한 부분은 이제 소득이 게다가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그 12세 이상 아동의 이제 치과 치료율을 2020년에 20%에서 2025년에 24%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충치율이 지금 38%에서 30%, 32% 막 이런 수준인데 이걸 2025년에 30%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이 30% 이상 성장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의 이제 고령층의 구강 질환 비율이 갈수록 크게 올라가는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뭐 초상증권이 중국인 구강 질환 발병률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90%에 육박한다. 거의 뭐 다 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게 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고급화 트렌드 임플란트 수요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아주 꾸준하게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급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 요인은 아닌 모양이죠. 오히려 기회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네. 앞으로 전망하고 뭐 주가 부분 투자 포인트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급락 부분은 이제 어떤 기관의 지금 매물로 좀 파악을 하고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그 1월 달 이게 지금 올라가는 시기를 보시면 이제 3월 초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예견되고 예상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셨듯이 1분기가 흑자 전환하는 부분도 그 전분기,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지금 그 수치로 얘기하면 6월 9일 날 천풍증권이 468위안의 목표 주가를 얘기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멀은 상황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400위안은 좀 넘어설 그다음에 그 향후 이 영역이 다른 뭐 경쟁사가 이렇게 새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 이 회사가 그 반기 사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 플랜 부분은 계속 이제 얘기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흑자 전환이 규모가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222% 정도 올라간 굉장히 큰 성장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이나 TV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 상황하고요. 특별히 이제 기업도 공부했는데요. 통책의료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MTN 이종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